새정치민주연합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표가 준비했다가 걷어들이려고 했던 그 성명 때문인데 이 안에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문재인 대표가 준비를 다 해놨다가 공개를 안 한 그 내용 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더 이상은 참고 있지 않겠다. 그동안에 비노 쪽에서 여러 차례 물러나라, 책임져라 이 부분에 대한 반격의 성격인데요. 이번 사태, 이게 책임론과 관련된 사태에 관련해서 친노 패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고 공천권을 차지하려고 주장하는 세력은 비노 세력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 성명서에 적시가 되면서 이 친노의 반발이다. 그때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려고 다 썼는데 야, 이건 뭐 내용이 너무 엄청나다. 이렇게 리뷰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덮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유출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고 또 초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일부러 흘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다른 의원들 방에서 이 문건이 유출이 됐고 처음에는 사실 몽땅 유출된 건 아니었어요. 일부만 유출됐다가 나중에 어제 저녁 늦게가 돼서 오후에 늦게쯤에 돼서 이 원문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굉장히 크게 일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쪽에서는 내용이 저렇게 심각한 내용을 봐서는 일부러 흘렸지 않겠느냐는 또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금 비노계가 아주 발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런 이야기를 성명 초안에 담을 수 있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광주에 지역구를 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광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시려고 기다리시다가 저희와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일단 문재인 대표가 준비했던 성명 초안 내용을 다 확인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느낌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문재인 대표가 진짜 저런 성명을 발표하려고 준비한 문건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내용이 진실이다라고 한다면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친노 패권 정당의 이미지를 불식하게 해서 개파를 청산하라, 그리고 당을 혁신하라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공천권, 지분권을 탐하는 사심 있는 행동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그런 목적으로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인지, 상황 인식과 진단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 앞날이 매우 걱정된다. 예. 당의 대표로서의 준비한 성명이 아니고 친노 수장으로서 친노 계파를 사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성명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가 아니라 친노 수장의 입장에서 쓴 성명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자, 문 대표가 얘기한 핵심은 바로 공천 지분입니다. 비노가 핵심적으로 이 공천권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흔들고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비노계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공천은 이제까지 사심 없는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무슨 힘으로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공천을 안 줄 수 있는 불공정하고 파행적인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천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분은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또 새정치 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뜻은 공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에 입각해가지고 당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라고 하는 주장을 또 개파 청산하는 주장을 왜곡을 해서 그것을 기득권 유지 차원으로 폄하를 하고 비하를 하는 대표의 성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비노계에 그럼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집단 행동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권한이 비노계에 있습니까? 지금 당권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고 친노가 문재인 대표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친노는 당권과 버금갈 수 있는 사실상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 몰라도 친노가 아닌 계파에는
또 개파에 소속되지 않는 의원에게는 아무런 권한과 권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도 앞으로 공천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당이 민주적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공천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 갖고 우리가 이러는 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 앞으로 사퇴를 안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비노에서 그리고 박주선 의원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 개파를 청산하고 당을 혁신하라고 주문한 내용을 또 정당한 주장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비난을 가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정당은 미래와 장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길이 없다고 짐작이 되고 그러면 불림정당에서 정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의 길을 모색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자, 지금 말을 둘러서 하셨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분당 이겁니까? 분당이 되든 또 대표가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든 또 당을 어떻게 혁신하든 간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일단 분당에 대한 명분은 좀 축척이 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 분당을 이끌 만한 어떤 우두머리 이게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직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 가능성 이런 건 아직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이 당을 살려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살려한다는 것이 우선의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당을 살릴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분당이 가시화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는 절대 지금 사퇴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가시화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얼마나 따를 것으로 보시는지요? 상당수는 있다고 봅니다. 상당수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데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비노계가 문재인 대표 준비한 성명 파동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노계가 한 60여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60여 명 중에 한 어느 정도가 이런 움직임에 아직은 공개적인 토론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 숫자를 여기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뜻을 저와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상당수. 예. 자,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사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 의원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취재를 계속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내가 볼 때는 상황 인식이 우리하고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지분 문제는 이야기한 일이 없고 또 나 자신도 또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없고. 내가 문재인 대표 같으면 물러나는 게 좋은데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당을 위해서도 그렇다. 당신의 앞으로 대선 후보를 위해서도 더욱더 상처를 받고 좋은 일이 아닌가. 난감하네. 문재인 대표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공개하지 않은 바로 이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개략적인 내용은 천 차장이 아까 설명을 네. 했는데, 문제가 되는 바로 핵심 부분만 따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처음부터 보시면요. 무책임한 사태가 전투 패배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무책임한 사태. 내가 물러나는 건 무책임한 사태다. 예. 결국 안 물러나겠다. 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패배의 책임을 막연하게 친노 패권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온당한지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해진 게 왜 친노 패권주의, 친노 탓이냐?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혹여 지도부를 무력화시켜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친노 지도부를 무력화시켜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거나 예. 공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심이 있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밑줄자 여기 공천 지분입니다. 여기 밑줄이요? 네. 예. 4월이 지금 아직 내년 4월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 비노 세력이겠죠. 공천 지분을 노리고 막 대표를 막 이렇게 나무에서 흔들어서 우리 공천 지분, 내년에 공천 지분 6대4, 5대5 이거 우리 거야. 내놔.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사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당대표를 안 하면 안 했지 타협하고 싶지는 않다. 기득권 정치, 과거 정치로 퇴보하면 공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노의 정치는 기득권 정치, 과거 정치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현종 논설위원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걸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친노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해왔던 부분들이 사실 이분법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노계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당을 좀 개혁해달라. 문재인 대표 사퇴까지 물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당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당신의 생각을 공천 지분 요구 그리고 기득권 유지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폄하를 해버린 거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전체를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일단 자신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뭐 무책임한 사퇴라든지 했는데 반대편의 어떤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지적을 했어요. 예. 특히 기득권을 지금 저는 문재인 대표 자기의 기득권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상대방의 기득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노 측의 기득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저걸 보면 그 어떤 이제 더 이상의 대화 필요 없다, 타협이 필요 없다. 즉 적과 이제는 서로의 싸움만 남았을 뿐이다. 그 한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선전포고다. 전원책 변호사님도 뭐 하실 말씀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선전포고죠. 그런데 지금 비노 쪽에서도 그 이쯤 되면 이제 솔직히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박주선 의원은 그 공천권에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박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분 아닙니까? 무소속 당선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겠지만 호남 의원들 대부분은 이 자칫 잘못하다가 공천권에서 밀려날 수 있다. 공천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불안이거든요. 예. 가장 근본적인 불신은 생각이 다르고 정치하는 방식이 다르다. 아까 그 진행자께서 그 이분법적 사고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거꾸로 말하면 이런 주의자들입니다. 네. 이 친노 패권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우리 말고는 우리 쪽 사고 아니고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염려를 하는 건데 제가 하나 그 야당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4개월 만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박영선 그 비대위원장은 한 달 만에 물러났거든요.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물러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평영수를 빼더라, 배에서. 예, 그러니까 배를 본인이 흔들어 평영수 버리더라는 역할을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그걸 예. 빼려고 그런다. 배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노든 변호든 상대방이 올라서 있으면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불안감이 증폭이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선거에서 패배한 데 대해서는 전략적 미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친노 패권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관악을 같은 데서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천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28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야당에서 불이 이제 막 불붙어가지고 타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의 저 발표하지 않은 저 성명 기름을 부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장난 아닌 상황으로 진짜 비노계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패배의 원인으로 가장 지적되었던 친노 패권주의, 예. 그리고 문재인식 일종의 불통,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어떤 기구를 꾸리고 어떤 쇄신을 얘기하더라도 비노와 친노가 스스로 정말 믿고서 하나의 당을 꾸려가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사실상 분리의 선을 긋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전 차장. 네. 문재인 대표가 어젯밤에 이게 유출이 됐잖아요. 네. 본인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경로인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유출이 된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뭐 얘기를 했습니까? 네. 초안이다. 이게 고쳐질 수 있는 초안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처음 썼던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배포한 게 아니니까 예. 이게 내가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기사를 쓸 때 물론 제가 기사를 쓰면 박정원 선배가 데스킹 과정을 거쳐서 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그 말을 안 했으면 제가 선배인 거를 몰랐을 텐데. 근데 예. 박정원 선배나 만약에 우리 부장이 기사를 썼다면 예. 거의 고쳐지는 거 없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썼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썼으면 그게 초안일까요? 그건 사실 완성본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그런 그 지적이 더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지시로 누군가 써서 그걸 문재인 대표가 고치기 위한 초안이었다 이 뜻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직접 쓴 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마음, 속마음이 듬뿍 담긴 그런 안이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 텐데 문재인 대표 오늘 아침에 이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득권의 안주에서는 우리 당의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저 결국에는 그러면 안 냈으니까 뭐 아무것도 발표한 아니다.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럼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비노 진영에서는 이렇게 아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고도의 친노 작전이다. 고도의 작전이다. 예, 고도의 친노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일부러 유출해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를 바란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계산까지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시청자 질문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전원책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비노에서는 공천 이야기 안 하는데 문 대표는 왜 공천 욕심 때문에 공격한다고 한 걸까요? 혹시 남도 자신의 잣대로 보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공천 생각이 없을 수 없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 했는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서로 간에 속마음을 다 아는 거죠. 예. 이 문재인 대표가 지금 만든 이 글을 공개는 안 됐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핵심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뭔가 하면 기득권의 안주에서는 우리 당의 희망도 미래도 없다. 예. 쉽게 말하면 호남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이 공천권을 두고 벌이는 기득권 논쟁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호남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에게 공격하는 것이 이제 공천권을 두고 당신이 독식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19대 때 이미 그랬지 않느냐. 예. 이 얘기입니다. 실제 문재인 대표 주변에는 이 노영민 의원을 대표로 해서 문직이라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한명숙 대표 문재인 그 또 의원이 좌장 노릇을 할 때 그때 19대 때 공천할 때 비례대표에서 공천받은 분들 11명에서 많게는 한 14명 정도. 전부 다 친노 세력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지역구를 다 챙겨야 되니까 이분들과의 전쟁이에요. 아, 그러니까 비노계와 친노계 예, 비례대표의 전쟁이죠. 전쟁이 예. 앞으로 벌어질 거다. 예, 그래서 지금 호남 의원들 얘기는 이겁니다. 속마음은 예. 개파 넣는다고 했지만 행동한 적이 있느냐. 문 대표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김한길, 안칠수 공동대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뭐 호남 그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두고 벌렸던 것, 그리고 동작을 그 재보선 때 공천 두고 벌렸던 일들, 이런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니까 이 워낙 개파가 많으니까 개파 이익에 치우친 공천이 처음이고 끝이다. 이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공천권을 확실히 해두자. 예.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문 대표가 공천권을 얘기를 꺼낸 것은 저는 하나의 프레임 이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이론이요? 예, 프레임. 예.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자신을 향해서 비판해오는 어떤 당이 잘못됐다. 문 대표의 노선이 잘못됐고 패권주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당 안팎의 모든 요구를 당내 기득권 세력의 공천권 지분 요구라는 그 속셈으로만 낙인 찍어버리는 예. 이러한 걸 통해서 기존의 모든 사퇴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거에 이제 비노들은 뭘 얘기를 해도 공천권 지분 확보하려고 공천 받으려고 이렇게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려고 하는 프레임을 하나의 낙인 찍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수세적 입장에서 공격을 당하다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화합이 필요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당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예. 방어적으로 나가다가 예. 이제 공세로 전환을 하는 그렇죠. 그런 확 포인트다. 틀어버린 거죠. 예.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이현종 네, 위원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표나 친노가 이런 어떤 성명이나 이런 게 순수성을 보여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노들, 중진들, 뭐 3선 이상들 많은 분들이 불출마 선언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비노 측에서는 아마 순수성을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 대표 체제는 살고 그렇죠. 또 문 대표 체제를 지켜줬던 그 중진들, 친노계 중진들이 물러서면서
진정성을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문 대표가 저 성명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본인도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그러거든요. 예. 친노의 기득권, 친노 패권주의를 버리겠다면 바로 그 패권주의의 본상이 되는 바로 친노 인사들이 일단 스스로 원로들이 물러나주면 그렇게 예. 되면 뭐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렇겠군요. 자, 오늘 새정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명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우리 당 지도부의 문서 파동이 보도됐는데 내용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왜 외부에 언론에 노출되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는 신의가 생명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고 그걸 폐기하기로 했으면 밖에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지도부의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공천 지분 운운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그와 어느 때보다도 당의 단합과 화합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보기 이렇습니다. 문재인의 비극이 어디 있느냐. 이 당을 일심단결시키고 국민들에게 야당의 지지도를 대폭 높일 어떤 어젠다를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책적 어떤 카리스마를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으면 카리스마라는 게 사람을 복종시키는 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남 의원들 비노기 비극이 어디 있느냐? 차기 주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 차기 주자가 있었으면 아마 벌써 분당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겁니다. 신민주당 뭐 이런 걸 만들었겠죠. 차기 주자가 없는 비노 세력과 카리스마가 없는 이 친노 세력, 이 결투입니다. 예. 그 두 세력의 문제점들이 지금 비극을 빚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부터는 천상철 차장의 내공을 한번 볼 차례입니다. 도대체 이 성명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왜 덮으려고 했고, 그런데 왜 또 유출이 됐고, 이 과정, 아주 물밑에서 움직였던 과정을 지금부터 좀 취재한 내용, 네. 다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일이니까 이제 13일 밤, 그제밤이 되겠습니다. 예. 문 대표가 저녁에 성명서를 직접 집필했다. 예. 이제 문 대표의 주장입니다. 문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에 14일 어제 오전 11시 밥 먹기 전에 일부 지도부에게 이 초안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쓰여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시간 정도 반 정도 흘렀죠. 점심시간에 거쳐서 지도부가 읽어보더니 우와 충격적이다. 이거 나가는 순간 당 깨진다. 예. 쉽게 이거 그냥 내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덮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이 납니다. 네. 너무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예상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지금 뭐 난리가 나잖아요. 문 대표는 그걸 몰랐을 리가 없겠죠. 최고 지도부도 당연히 이렇게 덮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본인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예. 1시 반에 이렇게 나왔는데 5시에 성명서 내용이가 일부, 그러니까 저런 내용의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이게 뭔 내용이야? 기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제 사실 이남희 기자가 어제 출연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남희 기자가 저희 방송 진행할 때 계속 이 휴대전화로 올라오는 내용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성명서 집필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논의는 했지만 공개 안 하기로 했다. 이 덮자라는 말을 이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일부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 요청을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했군요. 그래서 공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린 못 준다. 예. 없어졌다. 이미 파기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자들이 그거를 유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내지? 대한민국 기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핵폭풍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아마 이게 듣기 살기로 취재를 했을 이게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흘러갔다면 이게 누구 한 명한테만 보내줬다면 취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지도부 여러 사람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지도부 그 고참 의원이 예. 책상에 그걸 놨던 거죠. 예, 알기로 뭐 사선 의원 누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근데 그 의원이 책상에 올려놓은 이 문건을 네. 기자가 가서 카메라로 찍어서 찍어서. 그래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현종 의원. 네. 자, 일단 문 대표가 이걸 직접 썼다. 굉장히 지금 격앙된 상태였다. 이 사람들 내가 정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속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 당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 하여튼 자기 퇴진하라 요구하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천권이다. 자, 공천에 대해서 흔든 거다. 딱 프레임을 잡고 그 어떤 집필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그 어떤 저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워낙 지금 지도부 자체가 사실 붕괴된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일단 주승용 최고위원도 없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없고 사실 최고위원들 없는 사이인데 이 참석한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니까 저걸 또 공개를 못한 거죠. 만약 거기서 뭐 동조를 했으면 당연히 공개를 했겠죠. 근데 이거 내용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나가서는 왜냐하면 먼저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책임이나 또 개선책들을 먼저 발표를 하고 저걸 발표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먼저 발표하면 완전히 판을 깨자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뭔가 내용은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층에서 미필적 고의 측면에서 아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예. 볼 기자들 봐라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비노 세력을 문재인 대표와 친노들이 조금 얕보는 건 아닌지, 조금 쉽게 보고 이런 글들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재인 대표의 속마음이 뭐였을지, 이 글을 쓸 때의 속마음이 뭐였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자, 이제 지금 우리 속마음 나올 때 나오는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문재인 대표. 집필할 당시의 속마음이 뭐였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처음에 아까 제가 성명서 맨 앞에서 얘기했던 바대로 네. 이렇게 해봐라. 내가 물러나나. 절대로 못 물러난다. 이제 요 뜻이겠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못 물러난다. 예. 더 이상 나한테 물러나라고 얘기하지 마라. 아마 이 마음이 이제는 생겼을 겁니다. 이제 이 입장은 변화가 없겠죠. 변화가 없다고 봐야겠죠. 예. 네. 이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속마음도 한번 같이 자, 두 번째는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박성원 논설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천 프레임, 공천 이야기를 해야지만 선악구도가 딱 잡혀진다는 거죠. 아, 그래요? 비노 세력은 결국 공천권을 요구하는 기득권 세력, 예. 친노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운 요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이 저희가 준비한 걸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공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상대를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속마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설마 뭐 고문단을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요즘 상임 고문단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책임론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당에 왈가왈부 말아주십시오라는 이런 속마음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이 생각은. 네. 전원책 변호사님. 예. 한물간 당신들 요즘에 이제 동교동계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뭐 한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이 진노 진영과 가까운 매체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동교동의 권동갑 좌장을 비롯한 몇 분이 얘기를 하니까 이 동교동 좀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와서 얘기를 한다. 이런 예. 식의 비아냥을 일종의 언론에서 쏟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표요.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그 정치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됐다? 예. 예. 이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작성을 하고 이 최고위원들에게 다 보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공개하는 것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유출될 것이다.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도로. 그러니까 차마 자기가 이런 글을 발표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유출되는 방법을 썼다. 자, 그렇게까지 했을지 안 했을지 뭐 문재인 대표만 알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이번에 또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야당 모습은 한편에 잘 짜여진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말 쏟아지고, 그렇죠. 막장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 막말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야죠. 막장 드라마가 되려면. 머리채 붙들고, 뒤 엉키고, 자, 이제 공천권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이제 뒤 엉키기 시작했다. 바로 이건데요. 대한민국 제1야당 드라마 시청률 대박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박성훈 논설위원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지금 문재인 대표의 저걸 보면 2003년에 열린우리당이,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을 분당시키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예. 지금 야당 지지자들은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잘못하는 걸 견제해서 집권해달라. 그런데 이런 집권을 하는 데에는
지금의 문재인 대표의 체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의 체질로는 전망이 없다. 이것이 지난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놓고 지금 아까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단순히 그 공천을 바라는 한물 간 세력의 기득권 요구다. 이렇게 진단한다면 정말 그 야당 지지자들로서는 앞으로 암담해지는, 그리고 이런 암담함이 결국은 싹이 돼서 기존의 새정년을 뒤엎고 그 속에서 분당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지각 변동을 지금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마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싹을 바로 문재인 대표가 오늘 그 하나의 그 싹을 놓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즘 시청자분들의 이 질문을 보다 보면 이제 시청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내용도 아주 꿰뚫고 계시고 어쩌면 이렇게 촌철살인 같은 표현을 써주시는지 정말 딱 보니까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당 정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야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야당 소식 좀 더 이어가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